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학기 강의의 이제 첫 번째 주차인데 이 첫 번째 주차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IT 경영이라고 하는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용어인지를 이해하고 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주 강의니까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 세 번째 강에 가서는 이제 IT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IT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이번 학기 강의 전체에서 이 IT와 경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그런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교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IT 경영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설명해 놨는데 우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ICT,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IT라고 얘기하든 ICT라고 얘기하든 정보기술 또는 뭐 정보통신기술 그 얘기하고 있는 범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라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컴퓨터 있죠? 그리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또 기기들을 연결하는 이런 통신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이런 기능들을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경영, 영어로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건 그 두 가지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리 쓰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일련의 활동을 경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회사든 기관이든 리더들이 있죠. 뭐 사장님, 뭐 회장님. 그러면은 그런 리더들이 하는 활동을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IT와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다른 두 개의 그 결과물인데 이제 IT와 경영이 만나서 소위 시너지 더 큰 어떤 효과를 내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IT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IT 경영, IT 비즈니스 또는 IT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두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기업 활동에 IT를 접목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를 뭐로 생각을 하든 또 우리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뭐가 되든 IT와 기업 활동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IT 경영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IT 자체가 하나의 자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IT라고 하는 자산의 도입과 구축,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짓듯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IT를 운영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경영을 또 IT 경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IT 경영, IT를 기업 활동에 얼마나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쓸 거냐, 또 IT 그 자체를 얼마나 잘 활용하게 할 거냐 하는 게 IT 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IT 경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놨는데 이번 학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경영 쪽에 전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컴퓨터 쪽에 전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들이 어떤 거는 저건 내가 너무 쉬운 건데
또 어떤 거는 나한테 너무 생소한 건데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알고 계시는 지식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거고요. 또 잘 모르는 그런 테마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IT와 경영이라는 연결 측면에서 저거는 내가 좀 생소하지만 새롭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쪽에서 볼 때 IT 경영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기업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기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래가지고 전사적인 품질 경영, 또 비슷한 맥락에서 식스 시그마, 또 얼마 전서부터는 그 기업을 실시간 기업,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뭐 작은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도 기업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체 조직처럼 반응하게 하는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실시간 기업, 또 롱테일 비즈니스, 뭐 DB 마케팅, 회계 쪽에서는 그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 이런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소싱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쓰이는 그런 그 용어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 쪽에 주로 쓰이고 있는 테마들인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IT가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술 쪽에서 이 IT 경영을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요즘에 ERP,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대부분 쓰고 있죠. 또 뭐 SCM, CRM, 또 PDM 이런 그 기업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기업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기업에서의 IT 기반의 어떤 활동들을 E-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고 모바일 M-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U-비즈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기업 내에서 내부에 있는 뭐 IT 부서에서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기술 중심의 그 IT 경영 테마라고 하면은 아마 상당수의 기업에서 재고 관리라든지 어떤 유통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RFID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만이 통신하는 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 그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이 통신하는 이런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주제들이 IT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IT는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 뒷받침하고 또 경영 입장에서는 IT를 잘 활용하고 하는 게 IT 경영의 이슈들이라는 거죠.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학습활동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문제는 그 자기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 또 회사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세종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런 그 회사나 사이버대학의 IT 경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영 측면 또는 IT 측면의 테마들이 어떤 것일까 앞에 제 강의를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강의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활동으로 주어진 문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정답 없습니다. 지금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IT 경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기업이나 또는 우리 그 사이버 대학 안에 뭐가 있을까? 뭐 아주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PC나 태블릿이나 심지어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 그게 이제 수단인데 그게 IT 경영에 생각해 볼 테마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죠. 자, 계속해서 교환의 다음 장에는 그 아마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내 생각해 볼 어떤 큰 그림이 될 텐데
경영이라는 문제와 이 IT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서클이 말하자면은 그 전통적인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클이 IT가 작용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최상위의 그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과 목표가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또는 어떤 그 액티비티, 태스크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 업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또 IT를 포함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그 ends라고 얘기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means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 경영과 IT는 이러한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로 물고 물리는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경영관리 측면의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효율, 이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 이거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경영 목적 달성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효용, 이것은 고객 또 직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영은 관리 기술이나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기업 활동의 효용, 효과, 효율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면, IT가 들어가면서 디지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서로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서 통합하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정보기술이 활용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IT를 중심으로 한 그 경영 체제를 디지털 경영이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IT를 넘어서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또 기업 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어서 이거를 저는 그 융합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경영, 정보 기술과 경영, 그들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에 교환의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사용자와 개발자, 기술자 간의 협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IT와 경영의 시너지는 결국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I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그 경험이나 또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IT 경영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IT라는 그 기술이 내주는 성과 못지않게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경영에서 생각해야 될 그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있을 거고, 또 사용자와 개발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저 뒤편에서 연구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사용자들은 그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개발자에게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개발자들은 그 정확하지 않은 무형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유형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런 그 좋은 기술의 기회가 또는 그 기술이 주는 위협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나노 기술이라는 거 아시죠? 아주 초미세 물질을 다루는 건데 나노 화장품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미세한 물질을 다루니까 화장할 때 소위 떡진다 그러나요? 그런 불편점이 없어지는 반면 이게 심지어는 세포를 뚫고 내 몸에 어떤 유해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유해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기술이 주는 또 위협 같은 거를 기술자들은 정직하게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품 개발에 개선해야 되는지를 개발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뭔가 그 꿈 같은 얘기지만 이런 기술이 나오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기술자들에게. 또 사용자들은 개발자로부터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서포트를 받는 이런 서로 물고 물리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든 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자든 이 경영자들이 외부에 있는 고객 소비자인 사용자, 내부의 개발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외부에 있는 이 기술자들을 잘 묶어서 마치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가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강의는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이며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 성적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의 구성은 13주의 강의를 크게 보면 전반부에서는 IT 또 경영 또 이것들이 연결됐을 때에 필요한 어떤 그 원리와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의 후반부 중간고사 이후에서는 IT가 실제 기업 내부에서 또 기업 간에 어떤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 주 한 주 주제별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강의에서는 2주차, 3주차의 정보기술에 대해서 또 기업 경영에 대해서 각각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5주에서는 정보 시스템, 바꿔 말하면은 IT와 경영이 만나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에 그 시스템은 어떤 개념이며 또 그 시스템을 실제 개발 관리할 때는 어떤 모형이나 방법론들이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주차, 5주차에 다뤄질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별도의 강의로 커버돼야 될 정도로 강론에 들어가면은 양이 많은 얘기들인데 이걸 IT 쪽 전공자들이든 또 경영 쪽 전공자들이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간 시험이 끝난 후반부에는 기업에 실제 이 IT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거를 8주차에서는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기능과 자원들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의 IT. 그 다음에 이제 9주차 이후에 가서는 마케팅, 생산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주에는 그 기업의 그 외부와의 거래 또 협업 이런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전략 경영 수단으로서의 IT, 새로운 사업 창출 수단으로서의 IT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후반부에는 다뤄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 이 강의에서 그 주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IT와 경영의 만남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IT와 경영 그 양쪽의 연구와 강의 이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또 참고 문헌들은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을 압축하고 가공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체계화된 지식을, 책자 같은 거를 얻고 싶으시다면은 교환에 추천해 드린 몇 개의 그 부교재 이런 거 중에 하나쯤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경영정보 시스템의 이해 같은 거를 저는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IT와 경영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부 말씀드릴 거는 뭐 그 공식성이 좀 낮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브로그나 이런 거보다는 그 공공기관 내지는 전문화된 연구소, 뭐 삼성, LG 이런 그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성적 평가 기준은 그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각각 35%, 그리고 뭐 한 번이나 두 번쯤 어떤 숙제를 10%,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실에서 Q&A하고 자료 공유하고 이런 그 참여 부분을 10%, 그다음에 출석률은 상관없이 참여율, 여러분들이 진도율, 실제 콘텐츠를 얼마만큼 소화했느냐 하는 걸 10% 이런 식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기준은 뭐 상황에 따라서, 학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강의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의 그 시작으로 일단 이 IT 경영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